네, 3반 우리 여러분들 왕가리 마타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문장 만들어 봤지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완결된 글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가 쓴 글은 291쪽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오늘도 동생 일기장속 날씨는 맑음이 아닐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했지만 오늘 날씨가 안 맑다는 거죠. 우중충한 구름 모양의 동그라미가 쳐질 게 뻔하다. 어머니께서 등교하는 우리에게 마스크를 단단히 씌워주셨기 때문이다. 아하, 흐린데 마스크를 씌워주셨다는 것은 뭘까요? 분명 아침 날씨는 덥게 느껴질 정도였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는 없었다. 다만 마스크를 챙기라는 안내는 있었다. 봅시다. 비 오지 않고 날씨가 그냥 흐린데 춥지도 않고요. 근데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미세먼지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머니께서는 출근하려고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던 아버지께도 마스크를 하나 건네셨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뿌연 아침 공기를 뚫고 집을 나섰다. 아하, 아침 공기가 뿌옇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요?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챙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동생은 아버지께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인지 여쭤보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아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시나 봐요. 선생님도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그것을 아이인 승수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출근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이네요. 평소에. 부모님의 눈빛과 대화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와 동생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고 실천이라는 것도 안다. 같이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고 실천이래요. 좋습니다. 왕가리 마타이가 여기 부분에 이제 왕가리 마타이가 나오네요. 왕가리 마타이가 케냐 사람들을 위해 나무 심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또 우후루 공원에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한 것처럼 말이다. 왕가리 마타이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쵸? 미래의 케냐를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인 동생과 승수를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왕가리 마타이의 나무 심기 운동과 아버지께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는 것은 모두 다 미래의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왕가리 마타이가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은 여기서 왕가리 마타이의 가치가 나오네요. 본인만 행복하고 편리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노년에도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섰다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상황 4에서 우리 어제 했던 부분이에요. 그쵸? 왕가리 마타이와 부모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말과 행동을 보며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기 된다.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일을 했던가. 좋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승수의 부모님이 왕가리 마타이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왕가리 마타이와 부모님께서 승수와 그 다음에 동생에게 보여주신 말과 행동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쵸?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 그런데 이 환경보호를 실천한 이유는 뭐죠? 자기가 아니라 전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네요. 만약에
왕가리 마타이가 전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실천 방법을 환경보호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았다면 아마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왕가리 마타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찾은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래서 승수는 부모님 그리고 왕가리 마타이의 글을 읽고 나서 무엇을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일을 했던가 되돌아보았다고 했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것이야. 왕가리 마타이가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통점을 계속 찾고 있어요. 왕가리 마타이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처럼 나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꼭 실천해야겠다. 여기서 나오는 나도 왕가리 마타이와 부모님께서 추구한 가치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을 추구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생각들이 291쪽 위에 투명한 가림막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내려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황폐해진 케냐의 마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란 왕가리 마타이가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승수는 생활 속에서 비슷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부모님도 똑같은 가치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왕가리 마타이처럼 나에게도 이제 나가 나왔네요. 그렇죠? 나. 자신뿐 아니라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해. 왜 저래? 그냥 자동차로 출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반성하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봤던 왕가리 마타이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나의 가치 관련된 경험. 이 가치는 누구의 가치 관련이겠어요? 당연히 왕가리 마타이겠죠.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변에 잘 비슷한 것을 내가 실천했던 경험도 좋고 친구가 실천하는 것을 봤던 경험도 좋고 그쵸? 그래서 내가 봤던 혹은 직접 했던 경험을 먼저 불러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경험과 왕가리 마타이의 가치 사이에 공통점을 찾았네요. 그쵸? 공통점을 집어줘야지 왜 이 경험을 이 글에 가져왔는지 독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마지막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쓸 글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왕가리 마타이가 추구했던 그래서 내가 찾았던 지난 시간에 오늘도 도입 부분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겪었던 경험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1에서 소개한 경험이 왕가리 마타이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는 어떻게 생활해왔고 어떻게 말해왔는지 반성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보기 안에 여러 가지, 4가지죠?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개의 문장에도 4군데 괄호가 쳐져 있어요. 1개씩 넣으면 되겠죠? 한번 읽으면서 넣어볼게요.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우리 뭐 떠올려 봤었어요? 그렇죠. 경험 떠올려 봤죠. 승수는 어떤 경험을 떠올렸나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직접 비슷한 가치를 실천하시는 것을 떠올렸죠. 그 다음에 인물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왕가리 마타이의 삶과 자신의 삶, 그리고 왕가리 마타이와 비슷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부모님과 자신을 비교를 해봤죠. 마지막입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의, 이젠 쉽죠. 말과 행동을 분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던 글의 구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직접 글을 쓸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네, 이제 6번을 진행해 봅시다.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쓰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활동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여러분의 삶과 관련지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태석 신부님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아시나요? 선생님은 울지마 톤즈를 보고 정말 너무 감명을 받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톤즈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단 톤즈는 수단이라는 나라의 남쪽 지역에 있는데, 수단에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톤즈라는 지역은 정말 그냥 폐허더미 같은 지역이었어요. 마치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사정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고, 거기에 이제 의료시설들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 환자랑 다른 일반인이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이 이태석 신부님이 톤즈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오염된 물을 마셔서 생기는 말라리아와 콜레라, 이 두 가지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작에 없어진 병인데요. 오염된 물을 마셔서 이러한 병이 오는, 그리고 고생하고 죽기도 하는 톤즈 사람들을 보고 위생적으로 물을 길러 먹을 수 있는 우물도 파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도 먹을 뚱말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농경지도 읽어주고요. 이러한 지식들을 배워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지식 알고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부모님께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요. 근데 부모님도 배울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톤즈에 학교를 세워서 처음에는 초등교육 쉬운 거부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과정도 차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 신부님이라는 명칭이 뒤에 오지만 선생님이 선생님을 하는데도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 황폐화된 톤즈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 물을 하고 농경지를 일구고 학교를
운영해 줬죠. 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선생님의 삶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론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이러한 지역에 가거나 뭐 우물을 파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특히 선생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초등교육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초등교육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아직 자신의 어려움들에 대한 파악이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 혹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혼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점을 내가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존경한다는 건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추구했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와닿았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다짐을 하게 만드는지를 3번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거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골라서로 바꿨지요. 우리 이거 글 쓰는 거 어떠한 구조로 써야 되는지 배웠었습니다. 그거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같이 띄워줄 수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겪어야 했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 이태석 신부님의 일화를 보고 뭘 떠올렸어요? 그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을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인물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알지 못해서 전염병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위생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학교를 세워서 알려준 이런 삶과 선생님도 초등교육을 아직 마치지 못한 친구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선생님의 삶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말과 행동이 선생님이 처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지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매번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 친구들이 아직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지 하면서 그 친구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신과 반드시 관련 지어서 생각한 다음에 글은 다른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과 비교해서 나의 삶을 설명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내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글이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글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뭐 할지 알겠죠? 그쵸? 이거 7번 글 국어 주제 글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리기 전에 여기 있는 3가지가 내 글에 잘 드러났는지 확인을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 드러났는가?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가치를 드러내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인물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표현이 되었는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앞으로의 다짐이 표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나와서 발표를 하지는 못하지만 친구들과 글을 올려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글을 공감할 수 있게 내가 설득을 잘 하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내가 공감한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뭘로 해줄 수 있어요? 댓글과 빗내기로 친구의 글을 읽어보시고 공감하는 댓글 빗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